제가 어릴 적부터 꿈꾼 파이어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결혼도 하고 싶기도 한데 일은 하기 싫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현금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15년 전의 꿈을 시도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계속 시장이 요즘 안 좋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제 의지와 다르게 이직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조직에 이제 적응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의지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좀 작지 않더라고요. 돌고 돌아서 이제 여러 가지 아예 그냥 은퇴해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까지 가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미혼으로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25세 일을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4대 보험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셨다는 거죠. 처음 일할 때 40에는 집 사고 파이어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회사에서 계속 이제 1.5년도 일하고 9.5년도 일하고 그러니까 뭐 계속 회사를 좀 바꾸셨네요. 이직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중에 투자 사기도 당하고 하면서 돈도 날려보기도 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뭐 제 의도랑 다르게 이직을 좀 하게 되기도 했는데 최근 이직한 곳은 9년 반 일한 데서 추천해 주셨다. 출퇴근이 이제 3시간이라 체력적으로 많이 지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출퇴근 3시간이 이게 말이 좋아 3시간이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3시간이면 이게 세종시 가는 정도를 매일 왔다 갔다 운전을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제가 어릴 적부터 꿈꾼 파이어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결혼도 하고 싶기도 한데 일은 하기 싫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현금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15년 전의 꿈을 시도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15년 전에는 40세가 되면 돈 이 정도 모아서 10억 정도 모아서 은퇴해야지 25살의 나이에는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막상 40세, 15년 뒤가 40세가 됐을 때 10억보다 더 큰 금액을 모았어요. 목표 다 달성했고. 보겠습니다.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보증금 3억 5천에 살고 계시고요. 어머니 명의로 11억이고 근데 여기 이제 월세 주셨구나. 그리고 본인 명의로 9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세 주고. 근데 어머니 명의도 이제 본인 건가 보죠. 본인 건가. 그렇게 이제 하시니까 이제 내가 15억 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못 모으지는 않습니다. 자, 포기할 수 없는 소비도 없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저축 보면은 300 저축하시고 지출이 근데 아까 60% 가까이 지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적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적게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볼게요. 돈을 못 모으진 않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보험이 70이에요? 이건 뭔가요? 과하죠. 혼자인데? 과하죠. 어머니 거 하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가는 거 같은데. 근데 저는 진짜 보험을 뭐 안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내시는 거는 도대체 그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글쎄요. 이게 주변에 1년에 800을 내시는 거잖아요. 지금 1년에 800. 주변에 아픈 분이 계시거나 하면은 그렇게 낼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떤 지병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내실 수 있고요. 자, 휴대폰 한 6.9만 원 정도. 자, 나머지는 잘 안 쓰시는데 용돈이 한 100만 원. 저거라면 이제 용돈이 100만 원이라면 식비 빼고 용돈이 저만큼이니까 실제로 생활을 하실 때 부족함 없이 사실 쓴다. 여유롭게. 그렇죠. 뭐 절대 적은 건 아니시고. 적은 건 아니죠. 50에서 100을 내가 내 임의대로 쓸 수 있다면 한 달에. 어머니랑 또 같이 사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혼자 사는 건 아니고 둘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둘이 사시니까 한 150 정도 쓰시고 뭐 식비 30이라고 했지만 뭐 요거랑 다 더하면 아무래도 둘이서 사는 외벌이 가족이라고 치면 이 정도 쓰는 거죠. 자, 근데 보험료가 너무 세다. 너무 세요.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자산이 뭐 아예 없으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아프면 뭐 병원비도 우리가 없다. 뭐 그러면은 뭐 그래도 저 정도는 저 돈은 근데 지금 돈도 있잖아요. 있어요. 돈도 있고 한데 뭐 정 안 되면 진짜 뭐 내가 병에 걸리면 뭐 고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보장을 많이 받아야 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자산을 볼게요. 자산이 이제 1,000만 원이 있는데 현금성 자산은 1,000만 원 정도고 23억 정도. 비상금 1,000만 원 빼고 이게 다 그냥 올인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 3억 5천도 어차피 뭐 현금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현금인데 대출은 2천밖에 없고 이제 사실상 뭐 갭 투자랑 월세를 해놓으신 케이스. 저것도 사실 이제 2주택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신용 대출로 해가지고 2천 1,000 해서 받아가지고 갭 투자할 때 갭 투자할 때 조금 밀어 넣은 거고 보증금 합쳐가지고 8억 3천이니까 전체적인 부채는 8억 6천 정도. 그래서 빼게 되면 15억 넘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뭐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뭐 그럼 또 약간 뭐 분가도 생각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파이어를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사실 15억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 안 하고 이제 은퇴해서 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40부터 놀아서 이제 한 최소한 85까지는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애매할 수 있어요. 5천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30년밖에 못 쓸 돈이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화를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이신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황86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방황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면은 방황한 지 최근에 네, 어떤 고민인가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정도요. 그러면 그전에는 딱히 불만이 없으셨네요? 그 전에는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했었어서 네. 근데 요즘 계속 시장이 요즘 안 좋다 보니까 네. 회사가 어려워서 좀 제 의지와 다르게 이직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조직에 이제 적응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 의지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좀 작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 회사가 지금 출퇴근도 그렇고 약간 좀 뭐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뭐 바뀐다면, 아니면 과거에 다녔던 회사 수준의 어떤 뭐 난이도나 뭐 그런 정도로 바뀐다면 굳이 파이어를 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더 가까운 데로 계속 최근에도 면접을 보기는 했었거든요. 결국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그냥 회사가 힘든 거네. 힘든 거네요. 네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회사가 힘드니까 원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런데 돌아보니까 돈도 좀 모아놨겠다. 아, 이거 그냥 내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지. 내가 잊고 네, 있었던 면접. 파이어? 면접을 이렇게 보는데도 이제 나이가 많은 거는 아닌데 네네. 그래도 아직 한창이죠. 적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애매한 나이긴 해요. 이게 지금 신입사원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시니어 포지션이 또 의외로 이렇게 많이 뽑히니까 뭐 한 8년 전후로는 많이 뽑는데 네. 저도 일한 지가 이제 15년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데는 또 그렇게 없지는 않지만 네. 되게 또 깐깐하기도 하고 수요도 어쨌든 좀 적기는 하다라는 걸 네. 좀 많이 느껴갖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방황 86이라기보다는 이직 86 아니면 구직 86 정도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대해서의 어떤 힘듦이 지금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여러 가지 아예 그냥 은퇴해 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까지 가신 것 같은데 소득이 지금 높아요. 네. 소득이 높아서 사실 이직이 어려운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조금 낮추거나 같은 약간 비슷한 계열로 조금 약간 옆으로 가면 업무 난이도나 아니면 책임도 좀 내려가는데 소득도 같이 내려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득이 지금 다 제가 적은 게 제 네. 실제 세후 소득은 지금 한 450 정도 되고 네. 어머니가 버시는 게 이제 한 둘이서 16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월세 월세 그래서 받고. 이제 총소득으로 제가 그렇게 좀 잡았고 네. 제 지금 소득도 이전에 바로 직전보다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좀 떨어진 상태이기는 해요. 노는이 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네. 낮춰가지고 추천도 해주셨으니까 왔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정신이 하나 힘들든 뭐 체력이 하나 힘들든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둘 다 네. 힘드니까. 출퇴근만이라도 만약에 뭐 짧았다면 한결 나았을까요? 네, 저는 좀 출퇴근이 되게 좀 중요했었던 사람이라 거의 지금까지는 3, 40분 정도로만 다녔었거든요. 네. 편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배 이상 길어지니까 주변에서 처음에 말리기도 했었는데 막상 그냥 뭐 해보니. 해보자. 그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마음은 없으신 거잖아요. 하시긴 할 거죠. 그거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안 할,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어머님 계속 모시고 사실 건가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은 순수하게 그냥 명의만 그거지 뭐 본인 돈이 다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만약에 아들 결혼한다 그러면 뭐 알아서 내가 하겠다 이신 건가요? 아니면 뭐 집 하나 얻어줘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얘기를 안 해보셨나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는 뭐 전셋집이라도 하나 해주면 네, 본인은 뭐 상관없다. 그 전셋집이 뭐 얼마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8억짜리 신축 24평 커뮤니티 완비된 곳으로. 네, 뭐 여중
광주나 이천에 요런데 이제 또 그 이모들이 또 계셔가지고. 구축 정도로. 네. 뭐 한 2, 3억짜리. 네네. 그런 거는 뭐 사실 뭐 집을 사셔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뭐 그 정도 집. 그냥 뭐 그 정도만 해주면 뭐 자기는 어차피 일도 하시니까. 네네. 그러면 노후 대비를 우리가 뭐 챙기지는 않아도 되는. 네네. 왜냐면은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그냥 은퇴를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만두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싶은 거를 일 하는 하는 거지. 거잖아요. 네네.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막 좀 적어놨던 게 네. 네. 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좀 이런 루틴한 작업들을 좀 좋아해서 그거는 직장 다니는 건데? 회사원보다 루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공무원이나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파이어를 하고. 공무원이나 공무원 하고 아니면 이제 싶다. 네네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해서 요런 뭐 중개사를 좀 하거나 요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계획이 없는 거네요. 아직은. 네네. 순수하게 그냥 회사가 지금 힘든 거네요. 네. 파이어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파이어를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당연히 지금보다는 돈을 좀 못 벌거나 할 확률이 높잖아요. 경력이 그쪽이 더 적을 테니까. 근데 그게 너무 간절해. 너무 하고 싶어. 막 미칠 것 같아. 그래서 회사 다니는 도중에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아까 말한 중개사도 따시고, 뭐 주말마다 뭐 무보수로라도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일을 뭐 도와주든지 어떻게 해서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내 길이야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을 때 그때 나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문제가 나간 다음에 그때부터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네 하면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혹시 그 직종이 일을 그만뒀다가 한 6개월, 1년 뒤에 야 이게 아닌가 보다 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직종이에요? 내 경력을 살려서? 네, 뭐 쉽지 돌아갈 않죠. 수는 있기는 해요. 있는 직종이에요? 그 말은 이직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면접을 보면서 이직 그래요. 준비를 이직하면 다 웬만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업종 자체는 본인이 하는 거는 괜찮으세요? 그래도 일을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 한 10년 넘게 하셨으니까. 업종은 제 직업이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업계가 있는 것 자체에서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너무 막 적성에 안 맞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제가 일을 할 때 뭔가 의견을 좀 잘 받아주고 좀 이렇게 하는 좀 자유로운 아니면 좀 조직 문화가 좀 열려있는 분위기에서 하면 좀 좋은데 제가 있는 업종 자체가 병원이랑 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데가 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래 다녔던 회사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는데 거기는 조금 이제 서서히 변하는데 여기는 제가 다녔을 때 몇 년 전보다도 더 보수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네. 그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냥 일단 지금 그래서. 이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불만 그게 가장 지금 파이어를 고민하게 만드는 핵심이네요, 결국은. 만약에 여기가 뭐 바로 전에도 동종이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사실 저는 거기 이제 마지막 회사라 생각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안 좋게 돼서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옮겼는데 회사를 옮기시고 저는 그래요. 최대한 다니시다가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결혼 생각도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회사 명함 같은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어쨌든 뭐 장인 장모님 뭐 볼 때도 그렇고 뭐 하니 했는데 저 파이어 했습니다. 배당 받는 사람입니다. 배당주 제가 포트폴리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시고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파이어는 그냥 약간 욱해서 나온 거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딱 그 39 우리 나이 40 요 나이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인남님도? 되게 난 무언가 도전하고 싶고 뭔가 좀 바꿔보고 마지막 싶고 기회 같은 느낌. 그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대부분 이제 결혼하고 자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실행에 못 옮기거든요. 네. 옮겼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근데 지금 아마 책임지셔야 될 뭐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고 그래도 어머님도 젊으시니까 돈도 좀 버시고 나도 어느 정도 뭐 좀 하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건 충분하고 모아놓은 돈도 좀 있어 해가지고 이제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하시는 것 같은데 이직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시는 게. 왜냐면 지금 저는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게 뭐 어찌 보면 사실상 이제 경제적으로 약간 은퇴를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0에 이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50까지
더 잘하시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60대면 더 잘 되실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지금 버는 돈에 뭐 정말 한 5배, 10배를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막 너무 하고 싶어.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시면은 뭐 굳이 지금 나가서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면서 얻는 그 리스크를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뭐가 성공할 만한 게 지금 당장 없다면 네.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 지금 있는 업계에서 조금 최대한 그래도 좀 괜찮은 곳으로 옮겨보고 네. 도저히 이 업계에서 나를 이제 안 써준다 할 때 나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써준다고 할 때.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직장을 여러 번 옮기시면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직을 하시게 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15년 동안 일을 해오신 거 보면 능력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딘가에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드시는 뭐 급여 수준은 모르겠지만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방황팔육님이 이 눈에 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 소장님 이거 저 지출 정리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보험료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방송을 보면서 네. 제가 그 어머니께 18만 원 정도 나가고 네. 아, 그건 뭐야? 제게 13만 원. 네. 그리고 제 아버지 그 뭐죠 변액인가 이제 사망하면 사망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를 거기가 32만 원 정도 제가 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낸 지 한 12년 3년 돼가지고 네. 변액이 나왔어요. 변액이 나왔어요. 변액 뭐예요? 그거 저축성이에요? 아니면 변액이었구나. 뭔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펀드로 그 만든. 변액이라는 게 펀드로 들어가는 보험이긴 한데 이게 네. 보장성 뭐 사망하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인지 아니면 뭐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왜 굳이 30만 원씩 내가면서 그거 원금 이상 올라왔으면 그것도 정리하세요. 아버님이 지금 경제활동을 하세요? 지금 네 하세요. 근데 이제 뭐 따로 살고 네. 이제 거의 교류가 없기는 해서 없으시고.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이 사망보장이라는 거 왜 들어놓냐 하면 가장이 사망을 했을 때 이 소득원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그 소득이 네. 끊겼을 때 자녀들, 배우자 아예 소득이 없어. 그럼 그거 일정 기간 동안 대비하려고 하는 거라서 자녀가 지금 다 크면 사실 아빠, 엄마의 사망보험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있으면 좋은 돈이지만 그게 돈을 내 가지고 받아야 될 돈이라면은 굳이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건데 거기에 30몇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마 이거 10몇 년 되셨으면 원금 이상 되셨겠네요. 그러면 네. 얼마 한 2, 3년 전에 봤을 때는 네. 안 되긴 했어요. 사망보장이라 그럴 거예요. 그 납입기간 다 채워야지 원금 될까 말까 한데 10몇 년을 넣어도 원금이 안 돼요. 그니까요. 이게 저축이라면 그나마 올라왔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원금 될 때까지 그럼 더 붙느냐? 차라리 빨리 그거 계약환급금도 꽤 될 걸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세요? 30만 원씩 지금 거의 뭐 10년 넘게 넣어서 그냥 4천 넣어줬겠네요. 네. 그거 굴리는 게 손해는 금방 만회할 수 있고. 그것도 좀 빼시고 전반적으로 뭐 돈을 막 아끼면서 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뭐 자산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 좀 무의미하게 나가는 것들 네. 이런 것도 좀 정리하시고 이직 준비하시고 당연히 뭐 결혼도 좀 준비하셔가지고 인생에서 뭔가 지금 약간 좀 재미가 없다, 뭐 아니면 뭐 지친다 이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뭔가 좀 이벤트나 좀 즐거운 일들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잘하셨는데 그냥 약간 일종의 좀 약간 현타가 온 게 현타. 아닐까. 너무 일만 하고 살았더니 현타가 오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이제 힘든 직장까지 만났고 네. 겹쳤죠. 나이도 딱 이제 40이 되면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막상 또 이렇게 되면 네. 또 고민이 생기거든요. 네. 이게 15억이 아니라 25억이었어도 고민은 똑같이 하실 거고. 네. 그럴 겁니다. 어머님하고 계속 같이 사시는 거죠. 어쨌든 당장은 뭐 결혼 안 한다면 계속 같이 사실 그렇죠. 거고요. 뭐 크게 뭐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문제인 예, 것 같아요. 인것 같고 보험만 좀 정리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배당금 받아가지고 요즘에 뭐 살아야지 배당금으로 파이어해야지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10억을 넣어서 수익률 많이 내가지고 진짜 뭐 연간 배당이 8천이 나왔다라고 해도 세금 내야죠. 그렇죠. 이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되죠. 그리고 건보료 직장이 없으니까 건강보험료가 그거의 8%가 나옵니다. 예. 이거 세금 띄고 건보료 떼면 남는 게 없어요. 그 배당 받아가지고 소득을 늘리는 거는 저는 직장인일 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늘린 소득으로 저축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산 불려 나가야지. 은퇴를 해서 배당금을 받아서 먹고 살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지출이 됩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뭐 그러니까 어떤 뭐 동호회 활동이든 뭐든 네. 어쨌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걸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은퇴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은퇴하고 뭐 할 건지에 대해서 빨리 좀 알아보시고 네. 그걸 좀 준비를 하는 거죠. 오히려 나가서 준비하지 마시고 더 바빠지고 힘들더라도 일하는 와중에 뭐 주말이든 뭐 퇴근하고든 어떻게든 써가지고 이거저거 다 해보시고 방향 결정되고 그때쯤 되면 아마 이제 회사들이 나를 안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 기분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돈이 있다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 그래 나갈게 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하러 먼저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회사는 너무 힘드시면 나가는 게 나와야죠. 맞겠죠. 이직을 하는 게 맞고 아예 그냥 내가 직업을 관두는 무직의 상태로 가는. 네. 그리고 어쨌든 자산은 순자산이 15억이지만 어딘가에서 살려면 전세를 얻든 뭐 내 집을 사든 이 중에 일정 부분은 또 빠지잖아요. 못 쓰게 되는 돈으로. 그쵸. 짧게 앉게 되는 돈, 그 돈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40살에 이 정도, 만 39에 이 정도를 모으시면 많이 잘하신 아주 거죠. 나이스입니다. 이거 부모님한테 뭐 물려받은 돈이 처음부터 막 시드가 많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죠? 아니에요. 처음에 네. 4천부터 시작했어요. 4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심지어 투자 사기도 당해가지고 1억을 날려먹었는데도 네네.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잘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로 가서 우리 조금 더 모은 다음에 진짜 파이어에 대한 고민은 더 모으신 다음에 하고 지금은 약간 현타 온 것 같으니까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볼 수 있는 쪽으로. 네. 네. 제 주변에도 되게 돈 많은 형님 중에 노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뭐할 일이 없으세요. 처음에 딱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재밌고 그 다음에 뭐 김치 담그세요. 농담 아니지. 재밌겠다. 진짜 김치 담그. 근데 나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재밌어 김치를 앞으로 40년간 담가야 돼. 그 김치 담그다가 김치를 아니, 배추김치도 40년 담그고, 더 담가야 된다니까. 깍두기도 담고 총각김치도 담고 담글 김치가 많아서 재밌을 것 같아. 쉽지 않아. 그게 노는 것도 쉽지 않고요. 네. 결국에는 사람은 무언가 의미 있는 걸 하고 누가 맞아요. 남이 나한테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데 네. 내가 뭐 이렇게 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분도 김치 담그면서 나눠주고 인정받으려고 할 걸요. 그렇죠. 이거 그런 것도 먹어봐. 있고. 내가 담궜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니까. 담그지. 그러니까 너무 막 노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워라벨 있는 회사 정도. 그러니까 연봉이 더 낮아도 되잖아요, 사실. 연봉이 좀 더 낮아도 괜찮아요. 맞아요. 지금 돈이 없으신 게 아니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아까 말한 뭐 공무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약간 여유 있게 살겠다 정도의 포지션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잘 되시면 나중에 또 한번 네. 추가 사연 보내주세요. 보험은 조정하세요. 보험은 좀 꼭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네네. 네, 우리 것들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전체적으로. 것도 어머니 거 어디 지병이 있으신가요? 어머님이? 네? 어머님 지병이 있으시거나 편찮으신 데가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특약들 같은 입원비 특약 이런 거 해 뭐 그거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 괜히 비싸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하시고 본인 보험도 네네. 방황86님 보험 자체도 비싸니까 그런 네네. 것들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뭐 보험료만 15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너무 낮추시는 많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